자, 요즘에 증시와 외환 시장 보시면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악재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도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갖가지 대응책과 비상대책회의들을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되는 것이 또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관계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추가 관세, 그러니까 재협상이 이루어지자마자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또 중국에서도 또 농산물 관련해서 카드를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되돌릴 수 없을 정도 아닌가 싶은데, 좀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퍼펙트 스톰이니 그것은 과학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물론 우려했던 것보다도 사태가 조금 심각하고 조심해야 될 만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는 게 지난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이 국가 주석이 오사카 G20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다시 협상을 하자, 관세 폭탄도 연기하자, 그러고 나서 샹하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별로 이 성과가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붕괴를 했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관세 폭탄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물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하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오던 농산물, 특히 대두 이런 수입을 국유기업을 통해서 좀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무역에서 조금 교착이 벌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금융시장에서 홍콩 오프쇼어 마켓에서 이 1달러당 7위안이 깨진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포치라고 그러는데, 이 포치 상황,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사실 신사협정을 맺어놓고 이것은 깨지지 말자. 중국이 위엔화를 절하하더라도 환율을 2 이상은 올리지 말자라는 어느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홍콩 여교 시장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이 트위터를 날려서 환율을 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이 머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시한, 요게 최근까지 벌어진 약 2달간 벌어진 무역 전쟁의 전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되겠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최악의 스토리와 최선의 스토리인데, 최악의 스토리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서 중국이 반기를 들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는 전면전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저께 이 중국의 반응은 일단 고개 숙인 시진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서 홍콩 오프쇼어 마켓에서의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환율 안정 정권을 발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콩에 나가 있는 시중의 중국 위안화 유동성을 거두어들이겠다. 거두어들이면 그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환율이 파우치가 아니라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의 뉴욕 증시도 다우 지수가 1% 이상 오른 것도 막상 전쟁이 터졌는데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인 중국의 보복은 안 나오고 오히려 한번 절충해보자는 화해 메시지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현재로서도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디로 나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극단적인 전면전으로 나갈지, 이 화해의 어떤 틀로 나아갈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so far, so good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만 보면 이 미중 환율 전쟁이나 무역 전쟁이 파국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까지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내 길, 내 방식대로 갈래라고 중국이 했다면 이건 진짜 등 돌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루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진정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것이 원래 미국에서 1년에 2차례씩 환율 보고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7년 넘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트위터로 예. 너 환율 조작국이야 라고 이렇게 지정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의 오류라고 그럴까요? 한국에서의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 좀 낯설었던 측면이 있죠. 예. 지금 이 미국이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88년에 만든 이 종합무역법 예.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16년에 만든 대외 무역 촉진법이 있는데요. 네. 이 대외 무역 촉진법 상으로 보면 1년에 2번씩 세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전체 대미 흑자국, 전체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환율 조작 상황.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세 개를 다 충족시켜야만 환율 조작국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바로 2016년도 무역 촉진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익숙해져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환율 조작국 지정 없이 넘어갔으니까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아무 일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날벼락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때렸거든요. 이것은 1988년의 종합무역법에 따른 것이에요. 사실 1988년에 종합무역법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당해서 홍역을 치른 그 1호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 조항을 발동을 한 거죠. 2016년도에 만든 무역 촉진법보다도 훨씬 폭이 넓고 네. 그 실행 강도도 좀 더 강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카드는 트럼프의 호주머니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이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는 뽑지 않았던 칼인데 상당히 의외로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다가 알게 된 거고 또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중국이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그 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아서 예. 트럼프가 그냥 자의적으로 한 거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다 하는데 여기에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1988년도 종합무역법에 보면요, 그게 부시 대통령 때 만든 거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있었고 또 뭐 관련 글도 좀 쓰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한국 등을 상대로 종합무역법을 만들 때의 기준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심정이 있으면 바로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다른 나라가 억셉트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을 한국이 1호로 지정이 당했고 네. 그때 우리가 25% 평가 절상을 했죠. 우리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바로 저 조항에 의해서 기존의 1988년 종합무역법 조항에서 무려 6차례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당해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에 전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어떤 초기에는 금융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중국 경제가 무너질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두 나라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기도 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의 상황은 대두라든지 화웨이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전면전 상황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신호는 중국이 할 수 있는 지금 조처는 예. 가장 강력한 조처는 미국의 채권을 파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의 국채를 팔게 되면 이야말로 전 세계 경제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어제나 지금 현재처럼 오히려 미국이 바오치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을 때 앞장서 오히려 더 버리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1대 7이 아니라 1대 8, 9 정도를 올려버리면 네. 미국으로서는 추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은 그렇게까지 치고 나갈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이것도 그냥 가정에서 하는 건데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언제나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보루로 또 생각하는 걸 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으로서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걸 하면 이건 진짜 전면전 신호탄이다라고 알 수 있을 만한 뭔가 방안이 있을까요? 중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서 만약에 공세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세계 환율 전쟁이 확전이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금 국채를 판다 이것은 자살 폭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상대도 죽이지만 중국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국채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또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무역 면에서 놓고 보면 이 실물 경제 쪽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좀 와 있어요. 어느 정도 물론 여전히 지금 미국이 앞서 있지만은 중국이 그 간격을 매우 메꾸면서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국제 금융계 현실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100이라고 그러면 중국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우선 IMF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IMF로 가서 IMF 거중 조정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IMF는 미국만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IMF는 이 소유 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중국의 지분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통화 전쟁을 벌였을 때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컴프로마이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중국이 좀 컴프로마이즈를 하면서 이것을 무역 협상이나 관세 협상하고 연결 지으면서 환율은 좀 낮추어 주고 그리고 화웨이 규제를 푼다든지 또는 지적 재산권에 미국의 양보를 좀 받아내는 오히려 턴키 베이스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사실은 미중 종합 패키지 무역 협상, 무역 금융 협상의 시작이 됐다. 바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도 증거가 그렇게 단서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패를 하나씩 내놨으니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전망들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이 여기서 나오고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감안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는 뉘앙스까지는 풍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1988년 종합무역법상으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고 또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많이 다른 것은 환율의 대미 흑자 규모에서 미국은 4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180억 달러로 줄었어요. 오히려 흑자 규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무역 촉진법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 가지 조건에 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는 두 개는 빠져나가고 하나만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별 이유도 없고 또 걸어도 별 실익이 없다. 환율 조작으로 거는 이유는 환율을 바로 잡아서 미국의 적자를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흑자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별로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흥분하는 것은 한국과 지금 중국의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완전히 유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국제금융계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 원화의 환율을 따로 전망하고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위안화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상이 되면 우리도 평가 절상이 되고 그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한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이 환율을 올렸을 때 우리가 같이 환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환율 운영에 있어도 실제로 나타난 결과도 위안화와 원화의 환율이 같이 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해서 환율을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평가 절상시키는 거죠. 그 효과가 우리가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원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네. 적어도 중국 당사자가 100%라면 100%까지는 안 간더라도 우리는 8, 90%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이제 관심과 걱정이 좀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우등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도 지금 자리 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예. 위안화 상황이 이렇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이제 1,200원 선 뚫으면서 1,210원 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증권사에서는 1,250원 선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환율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1245원까지 아침에 전망이 익스펙테이션이 거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미국이 왜 중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걸었느냐? 그것은 중국 위안화가 환율을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 흑자 비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흑자국은 흑자국이에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자, 밤사이에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이나 또 나바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의 그 경제보좌관, 그 양반이 연준을 향해서 펀치를 날렸죠. 자, 연준 지금 0.75%포인트 또는 1%포인트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을 향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라고 한 방 먹이면서 예. 미국도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네. 그러면 미국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기조가 적어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환율 상승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흑자가 나는 나라요. 그래서 이 환율 조작국 문제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예. 저는 지금 시장의 전망으로는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강세가 돼서 예. 1,100원, 1,000원 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내적으로 지금 악재들이 지금 돌출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변수, 일본과의 무역 규제 또는 전략물자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흉흉하고 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가 급격한 속도로 지금 흑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흑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환율이 상승 요인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폭등이 예상될 수도 있어요. 지금 1,245원이 아니라 1,300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상태에서 협상이 잘 되면 1,100원도까지 갈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원화 상승과 극단적인 환율 하락, 이 양쪽 얻을 가능성도 다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